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 9월 9일입니다. 예. 연휴 첫째 날, 내일 추석이죠. 예,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예,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좋고, 오늘 급하게 나왔습니다. 예, 어제 새벽, 현지 시간 8일이죠. 우리는 9일 새벽에,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자고 있는 동안에 아마 70년 제위군주, 영국의 70년 제위군주,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제위 기간을 가졌고, 여왕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제위에 있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서거를 했습니다. 2001년 작년이죠. 예. 남편 필립 공이 99세의 나이로 서거를 하고 나서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 많은 역사의 장면을 보신 분이고, 그것도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군주의 자격으로, 그리고 비록 기울어져가는 제국이었지만 그래도 역사상 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던 대영 제국의 마지막까지 함께 보면서 생애를 마친 그런 여왕입니다. 네, 음악은 제가 이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한번 골라봤어요. 예, 뭐 진홍곡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역시 영국 하면 엘가죠. 그리고 또 아마 이니그마라고 하죠. 예, 이 변주곡이 실제로 또 영국 왕실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 얼마 전에 그 영국 새 총리 40대 리즈 트러스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20분 중에서 한 15분 정도는 영국 왕실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제가 괜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 70세 재위가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이렇게 바로 사망을 하시게 돼가지고 참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예. 1926년 4월 21일생입니다. 런던에서 당연히 태어났겠죠. 웨스트민스터에서 태어났고, 22년 이제 9월 8일 서거를 했으니까 96세입니다. 제위는 이제 1952년 2월 6일부터 22년 9월 8일이니까 어제 70년 하고도 7달이죠. 7달을 제위에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이제 70주년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성대하게 행사가 있었죠. 제위 동안에 이제 총리를 보면은 뭐 윈스턴 처칠 총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눈 뜨자마자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왕으로서 가장 먼저 영접을 받은 게 윈스턴 처칠. 우리가 이제 정치학, 특히 외교학을 배우면서 늘 있었던 이름이, 가장 유명했던, 늘 배웠던 이름이 거의 다 나옵니다. 윈스턴 처칠 63대 총리죠. 앤서니 이든, 그 다음에 보수당의 앤서니 이든, 그 다음에 해럴드 맥밀런 66대 알렉 더글러스 휴움, 67대 해럴드 윌슨, 예. 그 다음에 68대 에드워드 히스, 69대 다시 에드워드 윌슨, 그 다음에 제임스 켈런, 71대가 이제 마가렛 대처입니다. 예. 지금 벌써 이제 윈스턴 처칠, 앤서니 이든, 뭐 해럴드 윌슨이라든지 에드워드 히스, 진짜 뭐 다들 뭐 쟁쟁한 사람들이죠. 예, 그 다음에 마가렛 대처까지, 철의 여인까지. 윈스턴 처칠은 정말 불독 같은 사람인데,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이죠. 에드워드 히스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보수당의 거의 뭐 상징적인 사람이고 72대 존 메이저, 예, 보수당 바로 존 메이저. 예,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너무나 유명했던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까지. 예, 그다음에 토니 블레어 다음에 예, 고든 브라운, 잘생긴 미남 고든 브라운, 노동당 친구죠. 토니 블레어 친구. 당시 노동당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죠. 다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성 총리라고 잘 알고 있던 2016년부터 19년까지 했던 테레사 메이. 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머리 노랑머리. 예. 배불뚝이 아저씨. 보리스 존스. 지금 78대 리즈 트러스까지 1952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그가 상대했던 수상이 어디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만만한 사람을 안 시켜야죠.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정말 뭐 리더가 얼마나 옹골차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옹골찬 리더, 옹골찬 총리들과 죽을 맞이하려면 얼마나 또 더 옹골차야 될까요? 예. 제가 엘리자베스 2세를 통합과 균형감 그리고 인내심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을 했던 것도 일단 뭐 가족관계를 떠나서 26이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윈스턴 처칠 같은 악마적인 인간. 왜 악마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하냐면 뭐 거의 나쁜 뜻이 아니라 실패는 뭐 없다는 거죠. 뭐 거의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뭐 웬만한 뭐 몇십만 명 정도 군인은 죽는 거는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군사작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정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이제 승전국이라서 영국이 이제 윈스턴 처칠이 상당히 지금 추앙을 받았던 거지. 만약에 이제 패전국이 됐다고 하면은 윈스턴 처칠이 죽인 사람이 히틀러가 죽인 사람보다 뭐 물론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이 있지만 훨씬 더 많았다. 특히 자국 군인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예, 무모한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뭐 스탈린그라드에서 히틀러가 죽인 것만큼 죽였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정말 히틀러만큼 아마 모된 아주 악질적인 정말 강골 아이언 마스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상대를 했던 거죠. 그것도 55년까지 상대를 했습니다. 정말 뭐 인내심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정도의 총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본인이 26살에 취임을 했든 뭐 언제 했든 간에 46이든 56이든 간에 상당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부분 옥스퍼드나 아니면 케임브리지 출신들이고 거기다가 뭐 거기 단과대들 뭐 이튼이라든지 뭐 트리니티 이런 칼리지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뭐 몇 개 국어씩 하고 그리고 또 역사라든지 사회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엘리자베스 2세 자체가 그렇게 뭐 공부에 취미를 많이 갖지 않았던 사람이고 상식적인 것도 잘 모르는 정도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제 그 왕실 교육이 그렇게 빡세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총리나 이런 일반 평민들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지 6세 자체도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말이고 혹독하게 뭐 교육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뭐 조지 6세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더듬이 킹스 스피치에 나오는 컬린 퍼스가 주연을 했던 그 말더듬이 왕이죠. 딸이 2명 있었는데 딸이 2명 있었죠. 딸이만 2명 있었으니까 당연히 딸을 시켰겠죠, 왕을. 예, 그래서
언니인 이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된 겁니다. 그 할아버지 이제 조지 5세죠. 예, 조지 5세. 예, 조지 6세. 말더듬의 아버지인데 그 사이에 이제 에드워드 7세라는 분이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왕위를 포기하신 분. 그 영화에도 나오죠. 특히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 더 크라운이라고 넷플릭스의 이제 드라마에도 죄송합니다. 에드워드 8세입니다. 에드워드 8세. 예, 에드워드 8세가 이제 왕위를 포기해서 조지 6세 자기 아버지가 대권을 이어받았고 그의 딸인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왕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왜 그러면 통합의 군주냐라고 하면 당시만 해도 이제 대영 제국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계속 기울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계속 이제 기울고 있는 상태고 각 이제 식민지들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52년도니까 지금 사실 47년도에 인도가 독립을 해버렸고 뭐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교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아주 머리 좋은 스마트한 방법을 써가지고 국제적인 여론을 모아서 영국이 인도를 독립하지 않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면이 상당히 손상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인도가 47년에 독립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도에 엘리자베스가 이제 제위에 임했을 때 당시만 해도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뭐 방글라데시, 그리고 뭐 남한공화국까지 상당히 많은 영토가 아직도 영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 영토였기 때문에 제위 1952년 제위할 때 제위를 시작할 때 미국이나 소련보다 영토가 훨씬 더 넓었고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 본토는 작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가 제일 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것만 보고 자랐던 분이기 때문에 뭐 일반의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게 식민지다 이렇게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캐나다라든지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원주민을 어떻게 보면 뭐 쫓아냈든 뭐 했든 해서 영국인들이 가서 이제 그냥 아예 땅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개척지라고 생각한 거지 그걸 뭐 어느 나라를 뺏은 것처럼 뭐 독일이 예를 들면 뭐 오스트리아를 뺏고 뭐 프랑스를 뺏은 것처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서 뺏었다고 생각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 여왕 입장에서는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 뭐 인도는 그렇다 치고 인도는 원래 거기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호주하고 캐나다 정도 그리고 남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아공도 거기 보호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을 싸워서 이제 뺏어온 거기 때문에 같은 유럽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도 이제 네덜란드 나라에서 거기서 온 거를 뺏은 거기 때문에 쟁탈한 거죠. 남아공도 자기 나라에서 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상당히 많은 영토를 물려받았고 이전에는 더 많았죠. 뭐 인도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인도만 빠진 정도의 경우로 그리고 아프리카 정도를 좀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좀 독립을 시켜줬죠. 그래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여왕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1952년도부터 이제 쭉 이제 시대의 흐름이 어떤 식민지라든지 뭐 직접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하고 또 이제 국민투표라는 것이나 정치적인 참여가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이런 데가 영연방이고 아직도 이제 뭐 영국 여왕이 어떤 돈에 나오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이제 그러니까 점점 어떤 구심점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왕실이라든지 특히 영국 국내 경제 정치는 총리가 관할을 한다고 하지만 왕이 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에 있어서 국민한테 체면을 깎아먹는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똑바로 못해서 뭐 욕을 먹고 이런 거는 뭐 총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국력이 약해지고 이런 건 총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뭐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있는 것이 더 없어지거나 또는 뭐 뭔가 정말 소위 뭐 정말 체면 불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지 되는 상황을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 뭐 캐나다나 호주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 적어도 여왕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말이 들면 얼마나 위에 국가에 대해 민폐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상황인데
본인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충실히 수행한 군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의 아들 찰스 황태자라든지 또 딸들 앤 보면 이제 찰스 3세죠. 이제 일남이 찰스 3세예요. 그다음에 이제 앤 공주죠. 앤 공주. 인물은 별로 이렇게 썩 예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가 소위 앤 좋아하잖아. 천일의 앤이라서 앤. 그래서 앤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아들인데 이게 앤드류 왕자라고 있고 또 넷째가 이제 또 아들입니다. 에드워드가 있는데 앤드류가 있고 에드워드가 있어요. 다들 이게 크게 뭔가 이렇게 좀 똑바로 살고 이러면 되는데 앤도 이렇게 약간 좀 사생활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자식들 대부분이 특별히 바람을 피우고 이런 것들은 늘 있었고, 네, 늘 있었고, 찰스는 아예 바람을 공식적으로 펴가지고, 그냥 피다가 그냥 말면 되는데, 또 와이프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죽고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이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뭔가 좀 조용히 있고 뭔가 숨어 있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있으면서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바람을 피는 것도 문제지만 바람을 폈는데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죽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조용히 숨어 있고 조용히 있어야 될 위치가 이게 완전히 무슨 더 힘들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왕실이라든지 어떤 대갓집 또는 우리가 좀 좋은 집안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좀 조용히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찰스 황태자입니다. 거기다 이제 그걸 또 오빠가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또 앤도 얘도 이제 이 사람도 자식도 일남일녀인데 여기도 약간의 이렇게 추문이 있었어요. 예, 남자하고 추문이 있었고 앤드류 왕자라든지 에드워드도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식들이 물론 앤드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우리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포트랜드 전쟁 때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그거는 상당히 좀 뭔가 좀 괜찮았죠. 예, 앤드류 왕자가 이렇게 참전할 때 이런 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남편이 상당히 괜찮았죠. 예,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필립공이 참 보면 필립공이 처음에 우리 넷플릭스의 크라운 드라마를 보면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면 본인도 되게 야망이 크고 본인은 원래 영국의 영국 제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덴마크랑 그리스 왕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리스 왕자가 돼 있는데 또 왕위 서열상 덴마크 왕자까지 겸직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가 이제 멸망을 하고 공화국이 되면서 이제 영국으로 도망온 거죠. 망명을 왔어요, 그리스가. 왕정에서 이제 공화국이 되면서 그 왕자가 이제 태굴에서 공무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엘리자베스가 보더니 잘생기고 키가 크니까 그냥 뿅 간 거예요. 제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영국 제독이 하고 싶고 이랬는데 그거 높은 자리에 못 시키는 거죠. 이제 부마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그때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그냥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어떻게 보면 농구로 따지면 강백호 같은 사람인데 서태웅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그림자로 사는 걸 좋아했겠지만 이 혈기왕성한 저 앞에 나서고 싶고 빨강머리에 정말 덩크슛까지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그냥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엘리자베스 여왕 옆에서 99세까지 그 젊은 20대에 만나서 99세까지 엘리자베스 여왕 옆에서 그림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울어져 가는 영국이란 나라를 그래도 경착륙 땅바닥에 패대기 치지 않고 연착륙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거죠. 왜? 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면서 소리 없이 가는 데는 한 번도 없어요. 프랑스도 목이 잘렸죠. 예, 그리고 독일 빌레름 2세도 히틀러한테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망명생활 하다가 죽었습니다. 러시아는 군중들한테 린치를 당해가지고 시신을 못 찾고 공주라든지 왕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엄청난 치욕적인 어떤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영국 여왕 같은 경우는 그 지구상에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소프트하고 아주 명예스럽게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대장정이라든지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든지 권리청원을 권리장전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으로 총리로 권력을 잘 배분했던 덕을 나중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줄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권력을 내려놓을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와 통합, 그리고 이 균형 감각이 잘 어우러지면서 정말 어떤 일을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것의 어떤 하나의 견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번에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어떤 재위기간의 행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왕 자체가 뭐 돌아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잘 깔끔하게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균형 감각, 통합, 그리고 인내심, 이게 왜 필요한지를 엘리자베스 여왕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